정하수입니다. 근초고 왕을 제대로 알려면 일단 이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근초고 왕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칭호가 너무나 유사한 초고왕. 근초고왕이란 칭호는 당연히 초고왕에게서 나온 거죠. 초고가 뭐냐? 우리가 삼국시대 왕을 부를 때 시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왕. 이거는 시호입니까? 이름입니까? 의자왕 같은 경우는 백제가 망했으니까 시호를 붙여줄 후대왕이 없죠. 그래서 이름이 부여 의자여서 의자왕 이렇게 한 거고, 어디서 보니까 의자왕이라서 뭐 의롭고 자비로웠던 왕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름이 김미남이면 미남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시호하고 이름을 구분 못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초고를 나중에 근초고왕이 이어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초고는 그럼 뭐냐? 시호냐? 이름이냐? 한국 사기에 보면 초고왕에게 시호를 붙여줬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초고는 이름이죠. 백제 왕들 성씨가 부여씨니까 부여초고가 될 겁니다. 그럼 근초고는 뭐냐? 일단 근초고왕의 본명으로 유명한 게 부여구죠.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 사기에도 부여구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진서라는 중국 정사 사서가 있습니다. 거기 백제왕 여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부여구가 아니라 여구라고 나오긴 하지만 부여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구다. 그럼 근초고는 뭐냐? 역시 초고왕 때처럼 시호를 붙인 거란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근초고왕 이름이 부여구라는 설도 있지만 이 초고왕하고 똑같이 근초고왕도 이름이 부여초고였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근초고왕 할 때 이 근은 아시겠지만 가깝다, 닮다, 비슷하다 그런 뜻이 있죠. 즉 부여초고 2세, 프랑스 왕 루이 14세 하는 것처럼 부여구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 다였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개명을 했나?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이름은 근초고왕이니까 부여초고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나중에 초고로 바꾼 거라면 거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림수죠. 근초고왕은 왜 자신이 초고왕을 계승한다는 걸 정치적 선전용으로 던진 건가? 근초고왕 다음 왕이 근구수왕입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근, 고기 10근을 초고, 초벌구일하면 구수, 구수해진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암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초고가 13대, 근구수가 14대예요. 근데 롤모델 초고왕은 5대 왕이고요. 근데 초고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구수왕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당대 백제에서 초고왕이란 인물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 인물이었나. 오죽하면 근초고 다음 왕도 초고왕 다음 왕을 그대로 또 따라간다고 공표하고 있어요.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의 관계는 14, 근구수왕은 근초고왕의 아들이다. 아들인데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아니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엄청나 하겠지만 사실 제 영상을 봐야 이런 걸 캐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선 못 배우죠. 그리고 여기 이 초고 구수 오리지널 이쪽 관계는 구수왕은 초고왕의 맏아들이다. 여긴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아들이었고 단순하게 여긴 맏아들이고 여긴 차남, 삼남 그 이하였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건 깊이와 재미가 너무 없는 거고 이게 상당히 엄청난 내용입니다. 백제왕이 이렇게 가죠. 초고까진. 외울 때 여기도 좀 헷갈리죠. 기루하고 개루하고 누가 먼저냐 이것도 보면 루가 세 왕이 연속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루루 행진이 바뀐 게 이 초고왕이에요. 이 루자 돌림이 끝나는 게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삼국 사기 이 다루왕은 1 온조왕의 맏아들이다.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것이 한자로
원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기로왕은 이 다루왕의 맏아들 원자이다. 근데 이 원자의 흐름이 여기서 바뀝니다. 사계로왕은 삼기로왕의 아들이다. 원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그냥 덩그러니 아들이다. 아들자,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초고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다. 여기도 역시 아들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원자하고 자 말고도요. 초고왕 다음이 구수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육구수왕은 오초고왕의 맏아들이다. 다시 맏아들. 그럼 다시 원자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긴 맏아들은 맏아들인데 장자라고 표현되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맏아들이라고 한글로는 쓰는데 원자하고 장자의 차이가 뭐냐? 딱 봐도 으뜸 원자를 쓰는 원자가 장자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상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물며 그냥 자는 장자보다도 더 계승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이었겠죠. 원자, 장자,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1왕비가 제일 처음 낳은 아들. 그게 일반적으로 원자가 되는데, 즉 소위 적장자죠. 그런데 그럼 적장자가 아니면 원자를 무조건 못하냐?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꼭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1왕비가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제1왕비가 아닌 다른 여인이 낳은 아들 중 제일 먼저 나온 아들, 그가 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원자하고 장자는 꽤 차이가 있죠. 원자는 계승순위 1순위, 최강의 정통성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냥 장자는 서장자도 장자라고 부를 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대, 3대까지는 원자가 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의 흐름을 깬 최초의 왕이 바로 사계로왕, 초고왕의 아버지인 거죠. 이 흐름을 보면 이 초고왕 아버지 계로왕은 서장자조차 아님이 유력합니다. 최소한 적장자는 무조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상당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마땅히 앞선 2, 3 사례들처럼 왕을 원래는 했어야 마땅할 계로왕보다 계승순위가 월등히 앞섰을 원자가 반드시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로왕보다도 나이가 많은 형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로 가장 많다는 장자라는 표현조차 이 계로왕에게는 쓰여지질 않았어요. 물론 이 원자하고 형이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최소 한 명 이상의 계로왕보다 계승순위가 우월한 모종의 왕자 X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딜 가고 계로가 왕이 된 건가? 적장자가 빨리 병으로 죽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때 3기로왕을 보면 왕자 시절에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온조 아들 다루 역시 태자로 책봉된 기록이 있어요. 이 둘 다 태자 출신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계로왕은 태자로 책봉되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건 덩그러니 한 글자, 아들자, 아들. 아니, 있던 태자 제도가 갑자기 없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이 시기에도 누군가가 태자이기는 했을 거예요. 당연히. 원자건 누구건
누군가 태자는 되어야죠. 태자 제도가 있는데 앞선 태자가 먼저 일찍 병으로 병사한 거였으면 다음 태자를 또 정했겠죠. 근데 계루왕은 태자가 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해오던 태자 제도를 여기서만 갑자기 없앱니까? 말이 안 되죠. 설령 전 태자가 조기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계루왕은 그 다음 순번 태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밖에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명백히 계루왕보다 우선 왕권 순위였을 원자 혹은 원자가 아니더라도 태자이기는 했었을 또 다른 누군가, 그 혹은 그들은 다 어디 간 건가? 어디 갔겠습니까? 축출한 거죠. 원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태자도 아닌 계루가 밀어내고 혹은 제거하고 본인이 왕이 된 겁니다. 백제 역사 최초의 계승순위 역전, 그 승리 축출은 온조가 형 비류를 밀어낸 건지 아니면 형 비류가 스스로 나간 건지 그걸 최초라고 보면 여기서는 바로 백제 역사 두 번째의 축출이 일어난 거죠.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건가? 이 사라진 왕자 X하고 계루왕하고 모계가 달랐을 가능성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신라 역사할 때 모계를 토대로 벌어지는 엄청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꼭 북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왕자의 난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다. 라고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걸 알려면 일단 그 3대 왕 기루왕, 이 사람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기루왕이 상당히 묘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사기. 이 3기루왕은 서기 33년에 태자가 되었고 서기 77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태자 생활을 44년 했다고 나오는데 그거야 아버지가 장수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3기루 왕은 왕이 될 때는 약 50세 전후였을 겁니다. 태자 생활만 44년 이상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왕이 128년까지 왕을 해요. 그럼 지금 왕 생활을 51년 한 거죠? 근데 처음 왕 될 때 나이가 이미 44년 태자 생활을 한 이후, 즉 50세쯤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50세라 치면 51년 왕 생활했으니까 100세 넘게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기이할 정도로 오래 살았다고 경악하는 고구려 태조대왕이 11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기루왕도 이거대로면 100세를 훌쩍 넘게 살았으니 거의 그에 버금가는 거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100세 넘게 살 수 있죠, 인간이. 하지만 뭔가 좀 51년 왕생활 이전에 무려 44년 태자 생활, 조금 묘한 느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던 기루왕 다음에 원자의 흐름이 깨집니다. 태자의 그 흐름도 깨집니다. 그거랑 기루왕이 100세 이상 살았다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갸웃하게 만드는 사실과 콜라보를 이뤄서 이거 아니었냐는 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엄청난 수명의 기루왕 재위 기간이 사실 2명의 왕, 엄청난 기루왕의 생이 다 기루왕 혼자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었을 원자 태자
기루왕의 맏아들 적장자 혹은 분명히 존재했을 원자 혹 태자. 이 사람이 실제로 왕에 등극해서 왕을 했었는데 아마도 동생 게루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냈다. 즉 4대 왕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게루왕이 아니라 이 사라진 원자 혹은 태자, 왕자 X. 사실은 이 사람이 4대 왕이고 게루왕은 진짜는 5대 왕이라는 거죠. 왕자끼리 난을 벌인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왕을 부여 게루가 영모로 축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4대 왕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 왕이 제위하던 기간의 일들을 요 전때 기루왕 때 일들로 합쳐버린 거라는 거죠. 이 게루왕의 아들이 초고왕, 그 초고왕의 재림, 부활이라고 본인을 내세우면서 백제를 장악한 이 근초고왕이 뭘 하냐면 한국사기 고기에 이르길 백제는 개국 이래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적이 없다가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박사고흥이 처음으로 서기를 썼다고 하였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진 알 수가 없다. 이 백제 최초의 역사서를 썼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다. 정체불명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역사를 쓰라고 시킨 사람은 근초고왕이죠. 그렇다면 이 가설이 여기서 일원서라고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 완벽히 사라져버린, 원래는 당연히 있었을 기루왕 다음에 계승권을 가졌던 이 맏아들 원자, 혹 태자, 기루왕의 당대로서는 기이한 엄청난 수명. 이 사람이 4대 왕 아니었냐? 그럼 이 가설대로면 원래 있던 4대 왕을 지워버리고 초고왕, 아버지 게루왕을 4대 왕으로 역사 조작을 했단 얘긴데 나는 초고왕의 재림이다. 근초고왕의 주도하에 이 진짜 백제 4대 왕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초고 아버지 게루에 의해 쿠데타로 참살당했다. 혹은 쫓겨나고 유폐당했다. 그 왕을 몰아낸 반역의 기록을 근초고왕이 자신의 직계조상이 저지른 일인 만큼 역사에서 말끔하게 지워버렸다. 박사고흥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시켜서 이런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다만 이 가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영모든 왕자인 아니든 제3의 무언가든 어떤 것이든 상당히 비정상적인 등극을 한 걸로 보이는 이 게루왕과 그 아들 초고왕. 근데 단지 찬탈, 반역,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만 이때 있었다면 근초고왕은 왜 자신이 그 게루왕의 아들인 초고의 재림이라는 정치적 선전을 강력하게 했을까? 이 앞선 이 3대 기루왕 시절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기록들이 많습니다. 지진으로 민가가 넘어지고 땅이 갈라져 크게 가뭄이 들어 보리가 생산되지 못하였다. 매우 큰 걸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이건 굉장히 크죠. 근데 바로 이 해 말갈이 침범하여 민가를 노략질했다.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경제 파탄인데 외적까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 지금 털 게 뭐가 있다고. 진정한 내우외환이죠. 근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하는, 그리고 50년 이상 왕했다고 하는 이 게루왕의 재위기간 후반부죠. 32년 차 때니까.
계류왕 40년 차 여름, 황새가 도성의 문 위에 둥지를 지었다. 밑도 끝도 없이 도성에 나타나 둥지를 지은 새의 기록, 그리고 엄청난 수해. 이때 이후로 장장 9년간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49년 차 말갈이 신라를 침범했다.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자 5명의 장수를 보내 구원하였다. 이 5명의 장수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3년간 또 기록이 없다가 52년 차 11월 3기루왕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4대왕 계류왕이 왕이 되는데, 계류왕은 성품이 공손하고 행동을 늘 바르게 했다. 기류왕 아들로 기류왕이 52년 차에 죽자 그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뭔가 엄청나게 용맹한 인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손한 인물이었다고 나와요. 이 계류왕이 조금 특이한 게, 계류왕도 왕생활을 제법 합니다. 122에서 168 이렇게 왕생활해요. 근데 기록이 참 없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 정도. 근데 이 다음번 기록이 무려 18해 뒤에, 이때 신라의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탄로나서 백제로 도망쳐왔다. 신라 왕이 길선을 돌려달라고 청했으나 계류왕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신라 왕이 공격해 들어왔으나 굳게 수비하니 신라가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근데 이건 155년이 아니라는 설도 있는 일화예요. 뭐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 이 일이 있은 지 또 11년 동안 기록 공백이 생겼다가 왕이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이게 다이기 때문에 이 계류왕이 어떤 왕인지 참 알기가 쉽진 않은데, 공손했다는 기록에 따르면 상당히 유한 사람이었나라는 느낌조차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건 삼국사기 본기 내용인데 열전에 보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사기 도미열전. 도미는 백제 사람이다.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도미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름답고 고왔을 뿐만 아니라 절조 있는 행실을 하여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근데 계류왕이 그 소문을 듣고는 도미를 불렀다. 계류왕, 대체로 부인의 덕은 정결을 으뜸으로 치긴 하지만 만약 으슥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달콤한 말을 건네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에 도미 말하길, 물론 사람의 정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처라면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계류왕이 그걸 시험해 보고자 하여 도미를 갑자기 억류하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을 왕으로 변장시켜서 의복 말 시종을 갖추어 도미 집으로 가게 하였다. 미리 사람도 가서 왕이 온다고 말하니 이에 도착한 가짜 왕이 도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네 남편 도미와 너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겼다. 내일 너를 왕궁으로 들여 나의 궁인으로 삼을 것이니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자 도미 아내가 말했다. 국왕께서 헛된 말을 하실 리는 없으니 제가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선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저는 복장을 갈아입고 가서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가짜 왕이 방으로 들어가자 도미 아내는 여종을 하나 부르더니 그 여종을 변장시켜서 들어가 모시도록 하였다. 계류왕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였다. 분노한 계류왕은 도미의 눈을 적출하고 작은 배에 태워 강 위로 띄워 보냈다. 그리고 병사를 보내 도미 아내를 억지로 끌고 오게 하였다. 그러자 도미 아내 왈, 이제 남편을 잃어
스스로를 부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물며 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제가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허나 지금은 몸이 지저분하니 냇가에서 깨끗이 목욕한 뒤에 오고자 하옵나이다. 왕이 그러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인은 곧바로 도망하여 강 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데 호련히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다가왔다.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가보니 도미가 있었다. 도미는 아직 살아서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살고 있었다. 부부는 마침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 밑에 이르렀다. 고구려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주었다. 그러나 끝내는 구차하게 살며 나그네로 떠돌다가 일생을 마쳤다. 다른 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해피엔딩인데 구차하게 나그네로 떠돌다가 삶을 마쳤다. 이런 언해피엔딩이에요. 삼국사기는 소설책은 아니니까요. 이 얘기가 나중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얘기예요. 딱 조선 사람들 취향 아닙니까? 연려 얘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연려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이 뭔가 등극 자체도 상황이 원자태자가 아니고 그 전 왕이 희한하게 오래 살고 개운치가 않은데 근데 이 도미권 멀쩡한 남의 부인 내놓으라고 눈을 적출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정사사서인 삼국사기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천하 대마왕이죠. 이 정도의 무대포, 천하폭군이라면 쿠데타로 왕을 처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 성격인데 근데 이 도미 이야기가 여기 계로왕이 한 게 아니고 백제왕 중에 계로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1대인데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비슷한 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사기. 계로왕은 근계루라고도 한다. 이름은 경사이다. 본명은 부여경사고 근계루왕이라고도 불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계루왕, 계루왕의 재림임을 표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도미 이야기가 삼국사기대로 계루왕 때의 일이 아니라 계루왕의 재림, 계로왕 때의 일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설에서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이 도미가 고구려로 도망갔었잖아요. 이 사계루왕 때는 중간에 낭랑이 있어서 고구려로 바로 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걸 근거로 내세우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건 또 낭랑의 위치라는 엄청난 상반된 얘기가 있는 그거랑 또 연결될 테마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러나 일단 삼국사기는 오리지널 계루왕 때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루왕 때의 일이라고 하면 이런 대마왕스러운 일화는 왜 후대로 남아 전해지게 된 것일까? 이 계루왕의 강권 통치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강력하게 짓밟혔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부인 안 내놓는다고 눈을 적출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긴 하죠. 이게 사실이면 가히 역대급 대마왕. 그런데 본기에는 정작 특별히 뭘 했다는 기록은 없고 사람이 공손하다는 전혀 도미 이야기와는 안 어울리는 내용이 있었죠. 강자한테만 공손했던 건가? 그런 사람도 많죠. 원자, 태자의 흐름을 최초로 깬 혹은 계루왕. 그는 과연 천하 대마왕이었나 아니면 공손한 인격자였나? 어쩌면 이 부분이 근초고왕이 이 계루가 아니라
초고를 계승하겠다고 표방한 이유 중 하나일지도. 사실 원래대로면 정권의 뿌리는 계루이지만 계루가 워낙 폭군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좀 더 좋은 그 다음 초고를 택한 걸까? 근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러면 21대 근계루왕 계로왕은 왜 계루왕의 계승을 자처했나? 이 부분이 걸리잖아요. 초고를 택한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힌트는 이거죠. 여기 초고왕도 그냥 자예요. 역시 태자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초고왕의 계보를 좀 보면요. 근초고왕 바로 전이 계왕이고요. 그 전이 비류왕, 분서왕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이 10번째인 분서왕은 구왕, 책계왕의 아들인데 이 뜬금없게 11 비류왕은 이 10번째 분서왕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초고왕의 장자라고 나왔던 육구수왕의 아들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6 다음에 11이 된 거니까 앞에 7, 8, 9, 10 다 건너뛰고 갑자기 저 앞에 6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비류왕 다음에 계왕은 뭐냐? 비류왕의 아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 아들이에요. 이 10 분서왕 아들. 그럼 13 근초고왕은 뭐냐? 12 계왕의 아들이 아니고 여기 비류왕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저기 엇갈림이 발생한 건데 10에서 11 넘어갈 때 엇갈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사기 서기 304년 10월 분서왕이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 돌아가셨다. 분서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렸기에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로 비류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비류왕 사망 후 이 전때 분서왕의 아들 계왕이 왕이 되는데 344년에 왕이 됩니다. 근데 346년에 사망해요. 왕된 지 불과 2년 만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 계왕이 왕하던 중에 무슨 통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강직했다, 말타기를 잘했다, 왕됐다, 사망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 계왕의 아들이 전혀 아닌 원래대로라면 왕을 못했을 비류왕의 아들 근초고왕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제의 역사를 쓰죠. 이 12 계왕이 무슨 통치를 했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성격이 강직했다. 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 강직한 성격 때문에 역시 영웅이었던 부여구 근초고왕하고 뭔가 충돌이 발생했던 건 아닐까? 근초고왕은 왜 백제 역사를 자신이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부여구는 왜 부여초고, 초고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한 것일까? 7은 사반왕인데 여긴 육구수왕의 장자입니다. 그냥 자에 비하면 안정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명백해 보이는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사기 육구수왕이 죽고 그 장자 사반왕이 등극했으나
나이가 어려 국정을 돌보지 못하므로 오초고왕의 친동생인 고이왕이 왕에 올랐다. 지금 7사반왕이 죽어서 8왕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사반왕이 국정을 못해서 왕을 바꿨다. 살아있는 사반왕을 그냥 갈아치웠다. 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쿠데타죠. 이렇게 대놓고 누가 봐도 쿠데타인 걸 알 수 있게 써준 건데 이 고이왕 쿠데타가 있었던 게 234년입니다. 다음 구 채께왕은 고이왕의 아들 자, 10번째 분서왕은 채께왕의 장자. 근데 11 비류왕이 여기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서왕 아들이 개왕, 13 근초고왕은 비류왕 아들. 그래서 이걸 보통 초고왕계, 고이왕계 그렇게 흔히 보고는 하죠. 근초고왕이 개왕 다음에 고이왕계에서 정권을 빼앗아 왔다. 정권 교체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이왕이 왕된 때가 매우 희한합니다. 아까 게르왕이 166년에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고, 고이 둘 다 게르 아들이고 초고가 형, 고이가 동생. 아버지 게르. 근데 166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려면 뭐 본인이 166 아무리 늦어도 167 이전에는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이거니까. 근데 7사반왕을 내쫓는 쿠데타를 무려 234년에 했다. 그러면 166에서 234니까 뭐 거의 70 전후에 쿠데타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노익장으로 충분히 가능한 나이예요. 그런데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고이왕이 286까지 왕을 해요. 그러면 166, 167년생이라고 해도 이게 가장 늦게 태어난 거라고 한 가정인데 그렇게 봐도 좀 286까지 살았다. 166에서 286. 무려 120살 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119세 태조대왕을 능가하는 거죠. 진정한 최강 장수인.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그렇지만 고이왕이 이쪽 초고계가 아닌 건 맞아 보이기 때문에 대체 이 고이왕의 정체는 뭐고 그 뿌리는 뭐냐? 이 166 사망 게르왕의 아들 초고왕의 동생이라는 건 좀처럼 납득이 안 되고 그 뿌리는 그럼 혹시 말씀드렸던 게르왕 전에 있던 이 사람 사라진 네 번째 왕 혹은 백제 최초로 원자 혹은 태자였는데 왕이 못된 이 인물 이거 아니냐. 편의상 이 사람은 4X라고 하죠. 고이왕이 4X의 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나이로 봤을 때는 중간에 누구가 더 있었을 개연성이 크죠. 고이왕계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는 이 4X계 아니냐. 이쪽이 근초고 왕의 정권 탈취는 고이왕계를 끝장낸 거라기보다는 이 4X계를 끝장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근초고 왕이 역사서를 만들 때 이 4X 왕을 아예 역사에서 말소시켜 버리고 3기루 왕을 100세 이상 살았다고 수명을 늘려버린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이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계루왕 아들이라면 120세 이상 살아야 되는, 이 도저히 논리적 납득이 안 가는 고이왕이 사계루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백제의 역사적 계보가 만들어진 이유도, 백제의 역사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를 쓴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근초고왕. 본인이 이 사X왕을 아예 역사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고이왕의 뿌리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 가설대로면. 그래서 계루왕 쪽으로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 라인, 계루, 초고, 그리고 근초고, 본인까지 이어지는 이 단일 라인만이 백제의 유일한 정통 라인이다. 다른 라인 없다. 그리고 본인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이 4X 라인은 12일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괴멸시키고, 이런 역사를 근초고왕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되도 않게 계루왕 아들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이게 바로 근초고왕의 집권과 의문스러운 백제왕 계보의 퍼즐을 푸는 열쇠가 아니냐 라는 가설이 있는 거죠. 이 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이것도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지 꼭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쭉 소개드린 이 가설의 약점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11비류왕은 일단 삼국사기상으로는 초고계인데, 이 분서왕이 낭랑태수 자개계에 암살당하고 등극을 했는데, 그 암습하고 비류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호하나, 그럼 그 다음에 비류왕 다음에 바로 근초고로 가면 되지 왜 다시 이쪽 계인 계왕한테 한번 넘어갔다가 왔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추가로 더 풀어야 하고, 이 가설은. 그리고 또 지금 초고왕도 아버지 계루왕처럼 그냥 자거든요. 이것도 이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백제 0대왕 혹은 1대왕, 원조형 비류하고 연결지어서 보는 전혀 다른 설도 있고요. 또 초고왕도 오로지 자였기 때문에 역시 초고왕 등극 때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죠. 또 그건 말고도 다른 설들도 있는데, 그건 추후 여러분들이 이 테마가 좋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이것만이 다가 아니니. 그럼 의견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 하나만 드리면요, 얼마 전부터 새로 생긴 유튜브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희 모든 영상 아래에 보면 그 좋아요 버튼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 이 하트 모양의 땡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해당 영상별로 눌러서 후원 도움 주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이 제가 영상을 더 많이, 더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